그러니까 오징어보다 많이 잡는 거예요, 크릴을. 그렇죠. 어떻게 쓰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연 어시장에 가서 노량진에 가서 크릴을 먹어본 적이 있는가. 크릴. 과학과 사람들. 밑밥과 관련된 소재를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크릴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아, 어떤 크릴이 어떤 밑밥입니까? 크릴은 무엇의 밑밥입니까? 진짜 밑밥. 미끼로 쓰니까요. 아 낚시 밑밥? 네, 진짜 그거? 밑밥. 아, 네, 그래서 그 밑밥으로 많이 쓰이는 크릴 이야기입니다. 아 예. 크릴 새우. 크릴은 네. 남극과 유로파에 살고 있는 생물이고요. 유로파, 예. 유로파에는 새우 내지는 문어가 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 유로파 크릴설은 이제 완전 확정인 것 정설이죠. 같아요. 나는 새우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네, 뭐 같은 거죠. 뭐래도 네, 좋습니다. 근데 요즘은 저 얼마 전에 문어 같은 게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네. 좀 그래, 김샘 맞아. 느낌은 있는데 그분이 네. 그러셨죠. 저분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죠. 역사가 아마 알겠습니다. 어쨌든 크릴이 얼마나 중요한 생물인지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잘 몰라요 사람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최대 한 2-3cm 정도까지 크는 생각보다 크네요 좀. 작은 건 엄청 작은데 아. 큰 건 또 큼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까지 자라는 새우랑 아주 비슷하게 생긴 새우 아닌 생물입니다. 새우가 아니에요. 아, 크릴은 새우가 아니에요? 새우랑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아, 나는 크릴 새우가 그냥 크릴 새우라고 부르니까. 크릴이 새우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새우처럼 그리고 생겼어요. 그리고 보면 그러니까. 그냥 크릴 그림은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네. 크릴 새우 해서 친절하게 네. 새우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긴 거야라고 아. 얘기해 주는 거죠. 새우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북미에 살고 있는 라쿤이 너구리가 아니지만 미국 그렇죠. 너구리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 네, 네, 예, 그렇군요. 그냥 이렇게 그냥 새우가 아닌데 새우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생물입니다. 이 생물의 특징은 엄청나게 번식을 한다는 거고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그 단일 종으로서는 그 지구에서 단일종 바이오매스라고 표현을 하던데 바이오매스로는 최대가 아닐까. 아, 진짜요? 그 경쟁자로는 인간이나 소 정도 아,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작은데 그렇게. 네, 그래가지고 거의 바다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고 전 세계 바다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남극에 살고 있는 크릴들이 이렇게 군집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몰려 살다 보니까 이게 그 채산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잘 잡힙니다. 얘네가.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얘네가 남극의 바다에 뭐가 많이 살겠어요. 그냥. 근데 남극 바다에 많이 살다 보니까 이게 남극에 살고 있는 생물들, 뭐 고래, 펭귄, 네. 뭐 이런 애들이 굉장히 의존하는 생물입니다. 아주 중요한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생물입니다. 요즘 크릴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으시죠? 요즘 네. 뭐 크릴 오일 갑자기 요새 막 홈쇼핑에 인기더라고요.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 먹어볼까 했어요. 뭔가 좋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걸 좀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뭐 과학과 사람들. 원래 이런 건강식품이 이렇게 드라이브가 걸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 돼요. 그러니까 종편 틀어보면은 건강 프로에서 막 이 식품 찬양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 하는 거야 해가지고 채널 돌리면 홈쇼핑 채널에서 그걸 팔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1년에 보다 보면 한 1년에 한두 번 그런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요즘은 그게 크릴입니다. 아, 크릴 오일이에요. 그렇군요. 네.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마케팅 열풍이 들어닥치니까 뭐 굳이 크릴까지 먹어야 되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SNS에 크릴이 80%가 없어졌다. 이런 글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크릴 논쟁이 촉발됐습니다. 크릴 80% 감소라는 주장의 출처는 그린피스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주장 그린피스가 하는 거고 이리저리 확인을 해보니까 믿을 만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근거 없는 뭐 80% 없어졌다는 게 근거 없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맥상 주의해야 될 건 이 80% 감소하고 크릴을 오일을 먹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아, 그런가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크릴이 80%나 줄었다는 주장은 2000년대부터 나와요. 거의 2000년 무렵. 그러니까 이 연구는 뭐냐면 1970년대에 비교해서 2000년 무렵에 80% 정도가 감소한 게 아닌가, 감소한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을 만한 연구이긴 한데 현재까지도 남극 대륙 전체에 있는 크릴의 바이오매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딱히 없어요. 시간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많이 줄었다 정도까지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심할 수도 있지만 덜할 수도 있는 뭐 상황이죠. 도로 많아졌을 수도 있고 다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크릴 잡이가 굉장히 국제적인 사업이 됐는데 이 크릴 어업의 선구자는 소련입니다. 아, 러시아요? 소련이. 진짜 소련. 옛날. 네, 1960년대에 처음 시작해요. 아하. 이게 그 상업적인 크릴의 어획을. 네. 왜 잡죠? 그때 오일도 안 먹었을 텐데. 아마
모르겠어요. 뭐 비료로 줬나?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소련이 크릴 잡는 건 저 많이 검색해봤는데 그 이유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어떤 관장님께서 아시나요? 비료로 알고 있어요. 아. 네, 저도 비료는. 비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혁명적 과업을 위해서인지 그러니까 굉장히 크릴을 많이 잡았더라고요. 그러다가 소련이 망하고 나서 이제 러시아나 뭐 이쪽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최근까지 했지만 러시아 쪽에서는 크릴을 더 이상 안 잡고 있습니다. 현대 크릴어업은 48소해역이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남극 대륙의 남극 반도 있잖아요. 네. 네네. 거기 북동 쪽에 아르헨티나하고 그 사이 정도의 그 스코샤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 근처에서 집중적으로 잡고 있어요. 거기서만 거의 그곳에서만 잡고 있는데 가장 많이 잡고 있는 원탑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에 사가시라는 배가 있어요. 전 세계 크릴 잡이 배가 한 10척 남짓이에요. 아, 그런가? 그 중에 한 아. 3척이 우리나라 배고 아. 근데 이 사가시라는 배가 혼자서 연간 수만 톤씩 잡습니다. 와. 거의 이제 그 쿼터가 정해져 있는데 이 쿼터의 한 40% 정도를 이 배 혼자서 잡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배는 특이한 게 그물로 잡는 게 아니라 그 진짜 고래처럼 물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아. 걸은 다음에 그대로 냉동시켜요. 와.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마린트래픽닷컴이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사가시호를 추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스코샤해에서 조업 중인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조업 중인지 뭐 그냥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근처에 있다고 나옵니다. 두 번째 남극 크릴을 두 번째로 많이 잡는 나라는 우리나라고요. 그리고 3위는 일본인데 2, 3위가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 근해 크릴을 많이 잡아요. 아 그쪽에도 있군요. 예, 그쪽에서도 많이 잡는데 이게 그 자료마다 그 톤수나 뭐 순위가 약간 다른데 저는 그냥 위키피디아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네. 남극 이외의 지역 크릴 잡이까지 하면 일본이 2위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일본이 3위인 경우도 있고 남극만 치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연간 평균 한 3, 4만 톤 정도 잡는 걸로 통계청 자료에 나옵니다. 와, 그걸 다 어떻어요 우리나라에서? 역시 궁금하죠? 비교할 수 있나? 그러니까 2018년에 우리나라가 3만 6천 톤을 잡았거든요. 네. 크릴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그 감이 안 잡히잖아요. 3만 6천 톤이라고 네, 하면 네.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잡은 명태가 2만 5천 톤이에요. 아 진짜요? 우와. 그리고 오징어가 3만 5천 톤. 우와. 그러니까 오징어보다 많이 잡는 거예요, 크릴을. 도대체 어디서 쓰는 거야? 그리고 뭐 꽁치, 정갱이 비교도 안 되고요. 우와.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어시장에 가서 노량진에 가서 크릴을 먹어본 적이 있는가? 크릴 회라든가 구이라든가 그러게요. 뭐 이런 먹어본 적이 있는가? 크릴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가 궁금해지잖아요. 대부분은 미끼나 밑밥입니다. 오일이 아니고 예, 네. 대부분. 낚시용으로. 네. 아니 무슨 낚시를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나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큰 크릴처럼 큰 크릴 뭐 2, 3cm 되는 건 바늘에 직접 걸기도 하는데 그리고 아. 실제로 인터넷에 가보면 크릴을 팔아요. 그 떡밥용, 뭐 밑밥용 크릴 이런 거 밑밥이라는 파는 게 뭐냐면 네. 이걸로 잡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잡고 싶은 커다란 물고기가 있어요. 네. 근데 내가 낚시에다 이 미끼를 껴서 던져두면 잡고기들이 와서 그걸 다 물어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잡고기들에게 유혹하기 위해서 그 가까이 뿌려요. 아. 그러면 쫙 몰려들고 저 멀리 있는 그 점잖은 그 물고기 네. 따로 이제 낚싯대를 던지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밑밥이구나. 그래서- 낚시는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게 그 밑밥으로 기가 막히고 그리고 이게 그냥 낚시할 때 낚시꾼들이 쓰는 게 아니라 원양 어선이나 네. 이런 거 할 때 그냥 아. 박스째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설마 그 낚시꾼들이 네. 저거 저렇게 쓸 리가 없지. 그러니까 바다에서 잡아온 걸 얼려가지고 다른 바다에 뿌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쓰기 때문에 전체 어획량의 90%가 이렇게 쓰입니다. 밑밥으로 쓰입니다. 아, 90%가. 근데 그렇게 쓰고 나면은 그거를 다시 해양 생물이 먹을 수 있잖아요. 뿌리면서 자기네끼리 다 영양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딱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물로 잡아버리니까 네. 아. 그게 사실은 바다로 다시 들어간 건 아닌 거죠. 그렇네요. 우리 뱃속으로 결과적으로는.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네, 네. 그리고 90%가 그렇게 쓰이고 한 5% 정도는 사료용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다른 동물 사료로 쓰이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양식장 물고기 사료. 아 물고기 사료. 그러니까 이건 진짜 물고기에 가는 거죠. 아니, 아까 내가 비료로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사료예요. 사료.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도 우리가 먹으니까 그건 또 우리 뱃속. 결국엔 다 우리 뱃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과학과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5%가 식용 및 기타로 쓰입니다. 음. 근데 이 식용의 대부분은 동남아시아에서 슈림프 페이스트라는 걸 만드는데 네. 이제 다른 새우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네네.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슈림프 페이스트 만들면서 짜낸 물을 마트에서 사면 그게 피쉬 소스가 되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네. 필수가 그거구나.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확실히
저는 이제 그 인터넷을 찾아서 그렇다고 알았는데 네네. 아니면 혹시 정정해 주십시오. 어쩐지 그 피쉬 소스란 게 저는 약간 새우젓스러운 맛이라고 맞아요. 생각했거든요. 네. 새우젓이더라고요. 네, 먹어보니까. 이게 새우젓이군요 일종의. 예. 그러니까 이 그 두 가지 면에서 이제 크릴 문제를 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크릴은 정말 줄어들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갑자기 크릴 오일인가. 지금 남극 크릴이 80% 줄었다는 연구가 나온 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다면 2000년대 초에 비해서 크릴이 늘었는가 줄었는가. 이건 모르긴 몰라도 줄어드는 속도 자체는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크릴 어업이 시작된 게 1960년대인데 네. 1970년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남획되기 시작하다가 1993년에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 조약이 발효됩니다. 아. 그러면서 연간 어획량 총 쿼터가 정해져요. 그리고 이런 거 상관없이 크릴을 싹 쓸어가던 소련까지 망하면서 네. 이런. 크릴 어획량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80% 줄었다. 크릴이 멸종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은 남획되던 시절, 크릴이 남획되던 시절 이야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크릴이 완벽하게 안전해졌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보다 나아졌습니다. 크릴 어획이 정점으로 치닫던 시절에 남극해에서는 52만 8천 톤이 잡혔는데 이후에는 한 10만 톤 내외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고 있을지는 몰라도 주는 속도는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 수치는 근데 이제 자료마다 달라요. 뭐 환경단체 자료도 있고 많이 자료가 있는데 대충 이렇습니다. 이게 뭐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조약에서 좀 너무 쿼터를 넉넉하게 잡는 거 아니냐는 뭐 비판도 있고 크릴 많은데 더 잡아도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고 맨날 싸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들 유리한 자료 가져다가 지들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걸러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획되진 않고 있다. 옛날처럼. 그리고 실제로 크릴 어업이 벌어지는 48소해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역을 놓고 봤을 때 크릴의 양은 2000년에 6천만 톤으로 평가되던 게 2019년 조사에서는 7천만 톤으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크릴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크릴 어업한 곳에서는 줄진 않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느껴지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어른의 사정들이 있겠죠. 이제 뭐 그냥 약간 네. 요새 그 홈쇼핑이나 그 건강 채널에서 나오는 거 보면 보그 이런 패션지에서 올해의 색깔은 이걸로 할까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네, 맞아요. 그냥 정해서 그냥 밀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도대체 왜 그럴까 그냥 아무거나 소설을 써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소설을 써보면 어업 생산 동향 조사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네.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3만 6천 톤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3만 6천 톤을 잡아서 224억 원 정도로 봅니다. 우리나라 그 크릴 잡이 회사들이요. 그런데 2013년, 그러니까 5년 전에는 어땠냐면 3만 8천 톤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더 잡았는데 560억 원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추세가 몇 년간 이어졌거든요. 크릴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획량에 따라서 뭐 이게 약간 들쭉날쭉하지만 이렇게 추세는 네네. 그 크릴의 단가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데 크릴을 미끼로 팔아봐야 남는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크릴 오일을 만들면 확실한 고부가 가치 사업이 되니까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이런 걸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019년 조사에서 그 어장에 크릴 양이 생각보다 많다는 게 밝혀지면서 쿼터가 올라갈 가능성을 굉장히 이제 고무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이 잡아가지고 어디다 쓰지? 약간 막 들떠가지고 다들. 과학과 사람들. 그리고 왜 하필 오일인가? 다른 뭔가 크릴로 뭔가를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알아봤더니 크릴이 그렇게 맛없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새우랑 비슷한 맛이 아니군요. 아무 맛도 없는데 엄청 비리대요. 역겹고 뭐 독한 냄새 나고 뭐 그런 거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 상온에서 또 금방 썩어가지고 뭘 할 수가 없죠. 맞아요. 맛없다고 굉장히 소문이 나가지고 오일 외에는 딴 용도는 별로 생각을 안 하나 보더라고요. 떡밥 아니면 오일인데 네. 오일 쪽이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네. 오일로 가고 있다. 그런 게 아닐까 그냥 추정한다.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네. 크릴이 많이 포획이 됐다면 그 주된 이유는 오일이라기보다는 그 어업의 확대, 예, 어업의 활성화. 어업의 활성화로서 이제 떡밥이란 말이 맞나요? 떡밥 및 밑밥. 밑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오히려 많이 쓰게 되는 것일 가능성이 있고. 네. 예. 과학과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크릴이 미래의 식량 자원 해가지고 막 미래 막 식량 위기가 오면 크릴이 우리를 구해줄까 막 그런 이런 게 얘기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네네. 근데 크로렐라 나올 때 같이 나왔어. 맞아요. 막 둘다 너무 정말 맛이 없어가지고 맛없네. 맞아요. 클로렐라하고 똑같습니다. 크롤렐라는 우리가 그 면에다 넣어 먹고 네, 그랬는데 크로렐라 라면 있었죠. 많이 크릴은 네. 워낙에 그 수염고래의 주식이에요. 네네네. 수염고래들이 그 플랑크톤도 먹고 이제 그거 얼마 안 되냐 배는 이렇게 크릴로 많이 채우고 그랬죠. 그런데 크릴이 요즘 뭐 사실은 고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고래 개체수가 자체가 확실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 얘기 뭐냐면 크릴도 충분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음. 그러니까 크릴이 충분히 있을까 잡아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여튼 그러니까 지구의 자연계는 우리 생각보다는 잘 복원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바다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의외로 크릴의 그 어떤 크릴 개체들의 위기는 남극 크릴의 위기는 뭐냐면 남핵보다는 지구 온난화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얼음 밑에서 자라는 네네. 그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기 때문에 음. 얼음이 그러니까 먹으면. 해빙이 많이 안 끼는 해에는 많이 줄어든대요. 먹을 게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좀 위기인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크릴이 그 바다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그 전 세계 어업에서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릴이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 아니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크릴까지 먹어야 돼 이러잖아요. 근데 먹을 게 얼마나 많은 데에서 이 많은 먹을 것의 상당 부분을 이 크릴 어업이 크릴을 업을 네.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군요. 네. 또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어떤 크릴 오일이 직접적으로 크릴의 어떤 뭘 감소시키는 것과 무관하다는 것과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건강에 좋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네. 저희가 마치 지금 뭔가 이제 이 크릴 오일을 변호하는 것처럼 들리신 분은 없겠죠? 설마? 설마 우리가 이래가지고 아니, 크릴 오일에서 광고를 따기 위해서 뭐 이런다거나 뭐. 아니 그렇죠. 뭐 아니 먹어보고 좋으실 수도 있는데 먹어보고 좋을 수도 있는데 글쎄요. 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바라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도움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있다 보니까 그게 마케팅하고 결합을 하면 이제 순식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확 유행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정말 떴다방처럼 쳤다 빠지잖아요. 우리나라는 아, 그러게요. 이 물질들이 클로렐라 열풍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크로렐라, 케일, 뭐 예전에 맞아요. DHA 뭐 그렇죠. 예. 몇 년에 한 번씩 이 오메가 3 지나가고요. 네, 웨이브가 정말 네. 스쳐가는데 뭘 그것들이 다 이렇게 나쁘진 않겠죠. 하지만 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그런 정말 파도를 잠재울 정도의 거대한 풍랑 속의 파도를 잠재울 정도의 그런 나쁘진 효과를 않은데 네. 낼 것이냐. 돈이 너무 들었다는 거죠. 맞죠. 맞아요. 맞아요. 내 돈만 안 나갔으면 괜찮아요. 몸이 네. 나쁜 거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요. 과하게 많이 소비돼 버리고 네.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는 있고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학적 팩트로서 우리가 과연 그것이 지금의 크릴 수 개체 수라든가 네. 이런 네. 것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는 뭐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좀 더 깊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으네요. 네. 예.